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SSBN이 이 조선소에서 원인모를 폭발을 일으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과 사흘 전에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도 또 이 사보타주를 당했어요. 그래서 미 해군이 이건 심각한 일이다, 이건 누군가 사주를 받은 일이다 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현상수배를 걸고 범인 색출에 나섰는데, 그 범인이 어떤 자일지, 그리고 그 범인을 사주한 세력은 어디일지 궁금하고 꼭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스페인에게 야, 니들이 가지고 있는 레오파르트 2 A4 전차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얼마 있네, 그리고 니들 FA-18 호넷 전투기 그거 좀 노후됐다고 싫어하지, 그거 다 우리 줘 라고 공식 요청을 했고, 스페인 정치권에서는 괜찮은데? 라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군에서는 아니 스톱 안 되지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한 달 사이 미국의 주요 해군기지에서 잠수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현상금까지 걸고 용의자 체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 범죄수사국 NCIS가 지난 3월 29일 포츠머스 해군 조선소에서 발생한 버지니아급 공개원잠 USS 텍사스함 손상이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 파손이라고 결론짓고 공개수사로 전환해서 용의자에 대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NCIS는 지난 3월 29일 밤에 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텍사스함에 상당한 수준의 손상이 있었다라며, 해군은 이번 파손 행위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범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함은 지난 2020년 9월 정기 수리 및 오버홀을 위해 포츠머스 조선소에 들어와 정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에 불의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미 해군은 구체적인 피해 정도는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가 상당하다고 밝히며 용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는 제보를 할 경우에 $5,000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 2일 워싱턴주 퓨젯 사운드 해군 정비창에서 발생한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USS 루이지애나 폭발 사건이 있기 불과 사흘 전에 발생했는데요. 루이지애나함은 역시 정비 중에 함수 부분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해서 5km 밖 시내에서도 폭음이 청취되는 등 소동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최고 등급의 보안이 요구되는 핵잠수함 관련 시설에서 연이어 발생해 미 해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이어 발생한 핵잠수함 관련 사건, 단순한 우연일지 누군가의 공작일지 그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 2020년 불과 며칠 사이에 미국 대륙의 동서쪽에서, 그러니까 샌디에고 그리고 동쪽의 노포크, 이런 동서쪽에서 항모급 군함들이 계속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45,000톤짜리죠. 한 척은 퇴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은 지 한 1년 6개월 만에 이제는 또 미 대륙의 동서쪽에서 사흘 간격으로 핵잠수함의 폭발과 이런 사보타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텍사스 함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인데, 이거는 동부지역, 이 메인주에 있는 조선소라고 하지만 이건 해군기지죠. 해군기지 내에 있는 조선소니까. 그래서 메인주, 그리고 또 그 사흘 전에는 워싱턴주 시애틀 앞에 있는 또 조선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략 핵잠수함 트라이던트 2 핵미사일을 장착하는 전략 핵잠수함이 또 폭발이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시내에서도 들리는 등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 이제 미 해군 수사국에서 이건 누군가의 고의적인 사보타주다 라고 하고 현상금을 걸었다고 하는데, 조금 이게 좀 좁혀질 수가 있겠죠. 왜냐? 해군기지 내니까. 해군기지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을 걸었는데, 현상금은 좀 적네요. $5,000. 아니 한 $50,000도 아니고 $5,000 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 $5,000의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해라 라고 해서 지금 공개 수사를 하고 나섰는데, 여러분들 딱 배후에 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세력이 있죠. 저도 그냥 딱 중국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배후가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라고 사실 지난 항공모함 화재 사건 배후 중국이라고 특정하지 못했어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이거 중국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국이라고 특정짓지 못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배후를 밝혀내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페인에 전차와 전투기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에서도 곧 퇴역할 골칫덩이여서 공여하자는 여론도 크지만 스페인은 일단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페인군의 인벤토리에서 퇴역을 기다리고 있는 군사 장비들을 공유해 줄 것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정식 요청했다고 스페인 방산 전문 매체 인포 디펜사가 현지 시각 5월 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페인의 레오파르트2 A4 전차 53대와 몇 대의 F-18 전투기 공여를 요청했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에 총리는 확답하지는 않았지만 국방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페인에게 특정 무기체계, 그것도 숫자까지 정확하게 콕 찍어 공여를 요청한 것은 이들 장비가 스페인군에서 운용되지 않고 장기 보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스페인군은 독일의 레오파르트2 A6 전차를 레오파르트2E 전차로 명명해서 219대를 현역으로 운용하고 있고 먼저 도입한 108대의 레오파르트2 A4 전차 가운데 54대를 치장물자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공군 역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68대를 주력으로 운용하며 EF-18AB 전투기 86대를 2성급으로 운용 중인데요. 스페인 공군은 노후화가 심해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판단 하에 EF-18 전투기의 운용을 최소화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전량 퇴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전차와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지 여부는 페드로 산체스 내각이 이들 전차와 전투기를 대체할 새 전차와 전투기를 달라는 스페인 군부의 요구를 수용할지에 달렸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르트2 전차와 F-18 전투기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화되면 결국 내구력, 맷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량이 얼마나 뒷받침되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공군 전투기죠. 이제 전투기들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가니까 이 전투기를 공유받는 것이 제일 이제 급선무인데 아직 동맹 우방국들이 전투기를 제대로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나토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 또 사실은 뭐 스페인이 나토의 아주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견국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 야 니들 말이야 F-18 전투기 이거 지금 니들도 골치 아파서 잘 운영 안 하잖아. 그거 우리 줘 라고 하는 겁니다. 스페인은 1980년대에 이 F-18 전투기를 라이센스 생산했습니다. AB형인데 아주 구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 업그레이드를 중간에 해서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운용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 F-18을 라이센스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생산했으니까 앞에다가 에스파냐의 E를 붙여서 EF-18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도 이제 F-16을 우리 현지 생산, 라이센스 생산했기 때문에 KF-16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하면 그 나라의 이니셜을 앞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KF-16, EF-18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걸 이제 그 해당 나라에서 현지 생산하지 않지만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 살짝 개량해서 갖다 주면 뒤에다가 그 나라의 이니셜을 갖다 붙여줘요. 우리 F-15K처럼 보잉에서 직접 만들어서 갖다 줬지만 한국적인 사양을 조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색이 약간 있으니까 F-15K 뭐 이렇게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자체적으로 라이센스 생산한 이 F-18이 지금 이제 40년이 되어가니 이거 이제 도저히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니들 갖고 있으면 사고 나니까 그거 우리에게 팔어. 근데 군에서는 이 전차가 치장물자는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된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치장물자, 그러면 신형 전차를 들여오고 지금 구형 레오파르트 A4 이거를 54대를 운영하고 있는 걸 밀어내서 그걸 치장으로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신형 전차를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전투기도 이거 대신 지금 뭐 이 스페인은 유로파이터 공동 생산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페인 내에 유로파이터 생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은 유로파이터 사 계속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유로파이터를 사준다는 예산상의 확보, 보장, 이거 없이는 우리 군에서는 동해주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전력 유지를 하려면 이 최소한의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후안 카를로스 이전에 이 주세페 가디발디 시절의 항모에서 해리어 전투기를 운영했는데 이게 이제 노후돼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후안 카를로스에다가 F-35B를 얹고 싶은데 그 해리어 전투기 투약하는 거하고 1대1로 F-35B를 사주고, 그리고 유로파이터로 또 이 EF-18을 대체해주고 하는 예산상의 보장을 하면 우리가 동의하겠다라는 게 지금 스페인 군의 입장이에요. 뭐 군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하고,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은 표심이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뭐 옆에 있는 포르투갈하고 전쟁할 것도 아니고 또 그 서쪽에 있는 프랑스하고 전쟁할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스페인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뭐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이 표심이 어딨냐? 표심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게 민심이네. 그러면 이제 군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말든지 간에, 예, 알았어, 내가 이걸 줬을 때 인기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총리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확 파고들었는데 아마 저는 F-18 전투기 받아갈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노후돼서 스페인군이 지금 운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했던 미그 29보다 낫겠죠. 아무튼 기대됩니다. 이게 가서 또 여기 레오파르트 2 A4, 이게 뭐 아무리 그냥 두부 장갑으로 만들어서 지금 A6나 A7 이 버전보다는 방어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이 포탄, 우리 K1, A1 전차의 그 주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T-72 때리면 바로 그냥 가루가 될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이 우리 K1, A1 전차의 그 주포하고 똑같은 레오파르트 2 A4가 딱 전장에 가서 T-72, T-80 어떻게 깨는가를 보면 우리가 북한군 전차를 어떻게 압살할 수 있겠다라는 대리전 대리 경험 양산이 되죠. 꼭 가서 진짜 T-72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K1, A1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